3등급 이하를 위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원 아카데미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문승범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문학을 풀 때 체크포인트로 중요한 지점은 보기를 분석한 다음에 작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보기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낙타의 화자는 자연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초월하여 회귀의 삶의 구조로 삶과 죽음을 바라본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이승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다름을 인식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한 화자가 자신이 닮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지점. 이 보기를 통해서 4가지 해석 포인트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모두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수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죽음과 삶의 경계를 초월한다라는 지점. 가 없다. 그럼 회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지점이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지금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르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리고 네 번째 체크 포인트, 여기 화자 자신이 닮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함께 가고 싶어 한다. 긍정적 인식과 함께 가고 싶어 한다. 자, 그럼 작품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낙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부터 낙타가 나옵니다.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지금 저승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길은 이런 자연물들을 바라보고 가는, 이것들밖에 안 보고 갔던 낙타를 보고 간다. 낙타를 타고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인 기억을 통해서, 아, 이거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건 수용하는 것이구나, 부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지점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사를 물으면 짐짓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김호원 팀장님 이거 짐짓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쵸? 네, 실제로 그렇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사를 물었는데 실제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못 본 채 손을 저어 대답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는 부정하고 있다? 세상사는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이원필 선생님 여기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이라고 하면 진짜 화자가 슬픔도 아픔도 잊었다라는 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아픔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라는 지점에서, 아, 우리는 이 화자가 낙타가 되고 싶구나. 그럼 낙타는 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동물이겠구나 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간다. 대답하리라. 그래서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다시 이제 돌아올 때는 하면은 이원필 선생님 어디로 돌아오는 걸까요? 현실. 지금 살다가 돌아올 때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죽음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회귀의 구조로 연결된다라는 지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등에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 이 부분 학생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부분에서 아, 이 사람은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겠네. 아, 좋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뒤를 보면은 등에 업고 가겠다. 이건 함께 가겠다는 거죠. 등에 오겠다는 건 함께 가겠다는 거. 우리 이거 해석에서 찾아본 적 있습니다. 리을의 긍정적인 인식, 함께 가겠다라는 지점과 동일하다라는 점.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 이 화자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재미로 세상에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이 사람도 이 어리석은 사람이 쭉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자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개이똥무 되어서 라는 식으로 해서 아, 이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지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 잡고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선지는 손저어 대답하는 것은 우리 세상사를 물었을 때 손저어 대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죽음을 담당하게 수용하라 라는 말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다 라는 점 짚고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다시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초월하여 라는 지점에서 저희는 이 부분이 니은의 체크포인트와 같다라는 지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도 적절한 선지다. 그 다음에 3번. 자, 낙타가 되어 가겠다라는 것은 이 전 구절을 보시면은 다시 세상에 나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 낙타가 되어 가겠다라는 건 삶의 세계로 나가겠다는 소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살다가 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4번 선지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겠다는 것은 슬픔도 아픔도 있었던, 슬픔도 아픔도는 지금 나의 현실 세상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별과 달과 해는 우리 이거는 낙타가 하던 행동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던 이승에서의 삶을 다르게 살고 싶은 바람, 그래서 지금 내가 추구하던 삶과 다른 내가 싫다, 다른 나를 바꾸겠다라는 지점인 디귿의 지점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 보겠습니다. 5번 선지에서 등에 업고 오겠다는 것은 낙타, 함께 가겠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낙타처럼 살아온 긍정적인 사람,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을 같이 오겠다라는 지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됐다. 5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 되겠습니다. 3등급 이하를 위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주로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지점은 3번과 5번이었습니다. 3번에서 죽음에 회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밑에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반영. 이거 잠깐 위로 좀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해석이 안 돼서 그랬냐면, 대답하리라 라는 부분에서 아, 선생님 저 대답하는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나는 죽은 적이 없고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았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많았던 거는 선생님 어리석은 사람인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데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긍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 아닙니까? 라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학의 해석을 자신이 임의로 했을 때 일어나는 오류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알려줘야 될 점은 아, 우리가 보길 없이 해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문학 문제를 풀 때 실수할 수가 있구나 라는 지점을 3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율과 난이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제율 보겠습니다. 출제율 같은 경우는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문제는 매 시험에 안 나오면 서운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4.5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보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시를 많이 해석해보고 분석해본 학생이라면은 이걸 보기를 바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실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대부분 실수한 게 보기 부분에서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2.5 정도까지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흐름으로만 보면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만 짚자면은
그 다른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낙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로 들어오기 전에 낙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주고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낙타 같은 삶을 살겠다는데 낙타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연과 그런 걸 바라보고. 그렇죠. 아까 그 뭐였죠? 그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보는 그거를 좀 연계해서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자연이라는 뜻이다라는 그걸 좀 붙여가지고 갔으면 아주 완벽했을 것 같고요. 저번 달에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글씨를 그림 그리듯이 쓰지 마라라는 부분인데 확실히 그 부분은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글자가 조금 미려지면 연습해가지고요. 그러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문승만 선생님, 본인이 잘했죠? 본인도 느낌이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월떨떨해가지고 아직. 본인이 잘하고 있어요. 잘했고, 대신 그렇게 잘하는 것에 그 하나의 그 흠이 뭐냐? 글씨야, 글씨. 네? 글씨를 보면은 저게 주국무로 보이나, 저게 유국무로 보이나, 또 저것이 또 다름으로 보이나, 또 달을로 보이나, 뭐 저 옆에 밑에도 보기 분석 밑에 해놓고, 뭐 나는 작품 분석이야, 작품 분석이야, 뭔가 말이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학생들한테 생각할 때 어떻게, 이쪽에 쭉 가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할 때 여기 답지에서 4번에 뭐 후구요, 추구요, 뭐예요 지금 저게 글씨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가고 그 생각과 판사라는 것 자체는 내 설명을 도와주는 글이잖아. 교구잖아, 교구. 응? 근데 나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글씨는 혹으로 들든가 훅으로 들든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엇박자가 나가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글씨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 더더욱이 본인은 국어 선생님이잖아. 응? 자, 수고했습니다.